애국청년 스프링의 이만나 대표님하고 EXBC의 허수 대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서 자기 소개를 직접 하시죠. 아, 네. 그럼 네.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세요. 예. 저는 EXBC라는 네.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트위치라는 미국 플랫폼에서 영어로 한 10년 정도 넘게 인터넷 방송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가 아, 그럼 방송인이시구나. 예. 인터넷으로 인터넷 네네네네 방송인. 예. 임박이라고 하죠. 임박. 네. 영어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 외국 분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워낙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서양 레거시 미디어도 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워낙 좌편향돼 있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지금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거의 뭐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랑 비슷한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어로 막 설명을 하다가 네. 아 유튜브도 같이 하면서 하게 됐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널이 EXBC 네네.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는 그 엔터테인먼트 익스프레스 브로드캐스트 센터라고 그냥 한국어로 하면 뭐 예능 특급 방송 뭐 이런 건데요. 네. 그러면 이 우리 그 정치 방송 이 원래 아니었어요. 네. 자유파 이 투쟁 방송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원래는 정치적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었죠.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윤 대통령 계엄 이후로 네. 사실 계엄 이전에도 저는 제 정치관을 자유우파로서의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네. 솔직하게 방송에서 영어로 얘기는 하긴 했으나 네. 이제 현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정치 시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방송들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좀 트위치 내에서 좀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채널이 좀 잠깐 밴당에서 잠깐 한 2주 정도 날아간다던가 뭐 광고나 여러 가지가 많이 끊겨가지고 지금 저런.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유튜브를 주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EXBC 그 지금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 현재 유튜브 구독자 한 7만 명 정도 그렇군요. 됐고요. 예, 네네. 저희들 주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 구독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영어로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혹시? 아니요, 한국어가 더 편해요. 일본어도 잘하신다고? 아니요, 잘 못해요. 그냥 진짜 조금 그냥 리액션을 해주는 정도고요. 리액션. 네네네. 영어도 그냥 아주 조금. 네. 예, EXBC의 허수 대표님. 입니다. 자, 이번엔 애국청년 스프링의 이만나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국청년 스프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한나입니다. 저도 이제 원래 본업이 이렇게 방송을 했던 분은 아니고 본업이 있는 수학교육과 전공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수학 선생님? 네. 네. 그런데 왠지 좀 어려워 보이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부터 집회를 나왔는데 그때는 거의 청년들이 없었거든요. 진짜 맞아요. 아예 없었어요. 거의 어르신들만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가고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얘기한다는 게 이 교육계에선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정교조는 아무렇지 않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우파의 발언은 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직장에 매여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점이 너무 이제 저한테는 제약이 돼서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일을 팝니다. 과일? 과일이요? 네, 과일 도매업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 도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따로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채널이 좀 이거를 본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워낙 청년들이 많아졌으니까 아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노인들만 모인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런 거를 많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청년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심하고 자유파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전업까지 해가면서. 네, 맞습니다. 과일 도매상은 어디서 해요?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네네. 오.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맛있는 과일 드릴게요. 그러면 그 가게 상호 말씀하셔도 돼요? 네. 또 좌파들이 공격하나?
그런 적 있어요. 그렇죠. 네, 노쇼를 이미 한다거나. 아니 이것들 그래요. 네. 예. 주문해놓고 그냥 네, 맞아요. 아, 예, 그러면 골탕 먹이려고. 맞아요. 예. 그런데 그보다는 이 기왕 살 거면은 우리 이만나 가게 가서 사겠다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 네.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아니 구리 농산물. 구리 농수산물 시장도 크죠. 네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게 이름 얘기해 주세요. 농협 공판장에 있는 20호 대복 비타민 박스입니다. 20호 대복 비타민 비타민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가지고 예. 카톡에 비타민 네, 박스라고 그 닉네임이 어묵폰이에요. 그거잖아. 어묵폰. 예. 비타민 박스. 예, 네, 비타민 맞습니다. 박스라고 하고 찾아가면 되겠네요. 오프라인 상호는 대복이라는 상호를 쓰고요. 대복. 네, 온라인 상호는 비타민 박스를 사용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 대복이라는 가게 찾아가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때는 비타민 박스로 네, 들어가서 맞습니다. 주문하시고. 그리고 유튜브는 애국 청년 스프링. 맞습니다. 예. 채널이고. 예.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세요. 지금 구독자 몇 명이세요? 4만 명입니다. 4만 명. 네. 구독, 좋아요. 예. 현장 취재를 계속 하시잖아요, 두 분. 네. 거의 모든 집회 현장 나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 나가시면서 어떤 점들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제가 현장을 나가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외국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나갔었고요. 네. 네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네. 그들은 사실 집회 현장까지는 뉴스로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갔었는데, 제가 저번 달, 관저에 계실 때도 그렇고, 윤 대통령님. 거의 한 달을,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한 달을 계속 서울에 지내면서 매일같이 나가긴 했는데요. 아주 초반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근데 이제 점점 한 1주, 2주 지나면서 정말 거의 네. 연령대가 거의 다 단합이 된 것처럼 네. 많은 연령대가 화합된 그런 장을 좀 볼 수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가 다른 청년들이랑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해보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을 때, 네. 초반 계엄령 사태 때는 사람들이 왜 계엄을 하셨을까? 네. 좀 의아해했어요. 네네네. 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청년들도 그렇게 느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세대라고, 워낙 인터넷 세대에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네. 도대체 그러니까 나라의 수장이신 대통령께서 굳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궁금증이 일단 먼저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워낙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금방 청년들이 머릿속으로 금방 이해가 되고, 탄핵 전후의 상황들이, 그러면서 나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집회 현장을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특히 이제 좀 초반에는 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너무 이렇게 막 그런 힘든 시기, 저는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잘 사는 나라였고, 맞아요. 너무 혜택을 많이 누린 세대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전쟁도 겪으시고 뭐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또 산업화 과정을 거치고, 이미 나는 그분들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이런 좋은 나라를 물려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이렇게 나라가 어렵게 힘든 상황이 되니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목발 짚고 오시는 분들, 가방에서 막 손도 이렇게 덜덜 떠시면서 주섬주섬 이렇게 태극기를 꺼내시는 그래요. 모습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나는 저분들한테 또 빚을 지는구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느껴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저희를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죠. 고맙다고 계속 얘기해 네, 주세요. 막 안아주시고 엉덩이도 두들겨주시고 손도 붙잡아주시면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고맙게 할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뭔가 벅차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임한나님 말씀 들으면서 알아주니까 눈물 난다고 댓글창에 다들 울음바다네. 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고 또 2019년 국민 그 혁명 때도 그랬고 사실 그 수많은 인파 중에서 20대 30대가 어쩌다 보이면은 그게 막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막 쫓아가서 뭐 괜히 말이라도 한마디 걸고 싶고. 맞아요. 예. 사실 청년들이 다 아마 그 좀 죄송한 마음을 느낄 거예요. 네. 그동안 태극기 부대라고 그 의미가 너무 그 맞아요. 어르신들에 대한 그 진심이 약간 호도되고 예. 비하하는 의미로 많이 쓰였잖아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미디어에서 나온 그런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던 저희가 좀 죄송하죠. 아무래도 청년들 집회에 나오는 청년들은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외신도 외국 언론들도 비슷하다. 예, 외국 언론들도 다 좌파 카르텔들이 장악하고 있고 오죽하면 저 트럼프가 아예 SNS로 선거운동 했겠어요. 맞아요. 유튜버들만 부르고 또 이제는 뭐 기자회견 해도 맨 앞줄에 뉴미디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외신들도 보면은 한국 상황을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뭐 KBS가 전하면 그렇겠거니 또 뭐 연합통신이 전하면 그렇겠거니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거든. 그쵸. 그래서 직접 나와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직접 나와보면서 이게 한국의 언론이 기성 언론이 전하는 것하고 좀 다르네 해서 이제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그 특히 초반에는 초반까지는 안 그랬는데 중간부터 그 스탑 더 스틸 이제 구호나 그런 티켓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신에서 좀 더 주목을 그렇죠. 예. 영어 문구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쓰였던 구호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 레거시 미디어가 내는 뉴스를 그대로 북쳐넣기 하는 수준으로 그렇죠. 제 외국 시청자들도 그대로 그쪽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다. 너희 나라도 미국인들이 보통 많았거든요. 너희 나라도 트럼프 대선 할 때 대선 운동할 때 거의 유튜브 팟캐스트 같은 데 나가서 하지 않았냐. 한국도 그만큼 비슷한 상황이다. 레거시 한국에 있는 기존의 메인 레거시 언론들이 많이 좌경화가 돼서 사실상 거의 왜곡 보도를 하고 그리고 또 가짜 뉴스를 뉴스에서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왔으니까 우리 또한 거의 유튜브나 아니면 뉴미디어들을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할 때요. 예, 모든 연사들한테 다 그렇게는 못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연설은 영어로 실시간 통역하듯이 하잖아요. 저 그것도 꽤 우리 외국 언론한테 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 광화문 집회 가서 이제 촬영할 때 제가 그렇게까지 막 실시간 번역이 될 정도로의 영어 실력은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번역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생방송 중에. 그리고 이제 말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그 정광훈 목사님 연설을 하실 때 옆에 실시간 번역으로 번역가가 통역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찍기 되게 편했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그리고 우리 외국 언론한테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는 우리 허수 대표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시 이게 언어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 트위치 채널 지금 망했어요. 10년을 했는데.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런 날이 여기 바라고 있습니다. 임한나 대표님.
그러면 이 생업과 유튜브 활동과 현장 취재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하세요? 사업적으로 포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온라인 매장, 오프라인 매장 따로 이렇게 상호도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의 온라인 활동을 많이 못하게 돼요. 이제 홈페이지 관리도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간에 이게 현장에 나와 있으면 그런 시간들이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는 보통 저희가 도매상이다 보니까 거래처들 뭐 이런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설빙 뭐 이런 상호 말해도 되나요? 빙수 가게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마트나 이런 곳으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 온라인은 택배 발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일이 그렇죠. 또 다 포장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을 하면 제가 현장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상 포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대량 주문이 왔는데 네. 그런데 광화문 집회 취재로 가야 돼. 좀 갈등. 근데 광화문은 토요일이잖아요. 단 한 번도 갈등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뭐 직원이나 또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네. 우리라도 열심히 우리 대박하고 비타민 박스 광고해 드려야 되겠네. 네. 대복입니다. 대복하고 비타민 박스. 네, 감사합니다. 경광봉을 왜 들고 나오셨어요? 오늘 네. 이제 헌재 대통령 마지막 변론 기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인데 네. 그 변호인단 측에서는 추가 변론을 지금 요청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예.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네, 변론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5시부터 헌재 앞에서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102030로 메인으로 하는 그 집회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한테 요거 20개 나눠드리려고 챙겨왔어요. 많이 나와주시면 연단에 서서 이거 하면은 공짜로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챙겨왔으니까 많이 와서 연설도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멸공봉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멸공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헌재 집회에 나갔다가 밤에 그쪽을 다시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벽이 이렇게 완전히 봉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밤 8시, 9시경이었는데요. 그때 차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벽이 매일 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루 종일 그냥 거기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걔네도 퇴근하고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집회 끝나면은 이제 차들이 이제 자기 경찰서로 돌아가나 봐요. 그다음에 새벽같이 와서 치겠죠. 그러니까는 헌재 앞까지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밤 8시 반 9시 어둑어둑한 시간인데 그 헌재 앞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 60-70분이 모여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헌재 문 바로 앞에도 갈 수 있어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길 건너편에도. 물론 경찰들은 있지만. 예. 그래서 계속해서 피켓팅하고 소리치고 있더라고. 물론 그 시간에 헌재에 누가 있으랴마는. 예. 그래도 그 탄핵 저지를 향한 우리 자유파의 그 움직임은 퇴근한 후에도 다 보고는 돼요. 네. 그리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예. 한 분이라도 더 계몽을 시키고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같은 국민이니까. 네. 근데 계몽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조금 전에 그 우리 허수 대표도 계몽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 종북 주사파들이 국민을 계몽 대상이라고 하냐, 국민이 개돼지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18세기, 19세기 계몽주의에 대한 설명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청년들 1230 세대들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요. 저희가 오히려 계몽령이라고 더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먼저 아마 계몽령 계몽령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저희는 사실 인터넷 용어로 우리 머리가 깨졌다 이런 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깨우쳤다 할 때 저희 머리 깨졌다. 그거 깨졌다. 네, 깨졌다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도.
그래서 전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보신 적은 없죠? 네. 없어요. 예. 직접요? 네, 직접. 없죠. 네. 없어요. 근데 대통령 생각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초반에는 좀 눈물이 많이 났었고요. 그러니까 외로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뭐 회사의 CEO도 그렇지만은 그 가장 위에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면 사람이 좀 외로울 그렇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 더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근데 지금만 보더라도 국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에서도 그렇고 주변 친구분들도 그렇고 그 과연 대통령님 주변에 대통령님을 편들어주는 대통령님 편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을 뭔가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렇게까지 본인의 위험을, 그러니까 본인 대통령직 그리고 인생을 걸고서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에 좀 울컥하죠. 울컥해요. 네, 좀 대통령 울컥하죠. 생각하면. 네. 그리고 대통령님 그 전환기 선생님도 그 언론이나 뭐 인터뷰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관저 앞에 계실 때 예. 직접 이제 직접 자진 자진 출두하실 때 출석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청년들도 있었고 뭐 어르신분들도 계셨고 다들 그리고 뭐 경찰들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 모두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도 다치고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경찰도 국민이다. 네, 경찰 또한 우리 국민이다. 거기서 느껴지는 바가 너무 크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리고 청년으로서도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네. 그리고 애민 정신이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 생겼나? 네. 대버지. 윤버지. 윤버지. 네, 윤석열. 라는 말도 있고 윤카라는 말도 윤카. 있어요. 근데 이제 윤버지는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라고 해서 그 줄임말이고 윤카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에서 윤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 때에도 청년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뭐 아버지처럼 그리고 뭐 각하라는 좀 어려운 좀 약간 이렇게 떨어져 옛날에 좀 권위적인 냄새가 그런 나죠.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는 대통령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제가 여태 동안 살아온 동안에는 그래. 아니 청년들이 대통령을 별명으로 부른 대통령이 없어요. 그 가깝지가 않거든.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무슨 별명을 붙이냐고. 뭐 좌빨 같은 경우에는 이니 문재인 대통령 지긋더니 이니 뭐 이렇게 하긴 했죠. 메스꺼워. 이니 뭐 이런 거 했죠.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이 젊은 세대가 대통령을 그만큼 좀 뭔가 존경하고 이렇게 아버지처럼 느낄 만큼 또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이 정말 가깝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뱉는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게 말의 중함이 느껴지죠. 네. 그래서 너무 존경할 만한 분. 두 분 다 세대적으로 30세대신가요? 네, 저 30대예요. 30대. 네. 30대. 그럼 말라 비틀어져야 될 세대네. 그분 정말 제가 그분 얘기하는 거 듣고서 그날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2030 말라 비틀어져야 될 세대로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 얘기하신 거 중에 뭐 젊은 우파들 생각의 사유를 하지 못해서 사유를 못하고 판단을 못한다. 계산만 한다 그랬어요. 네,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뭐 올바름을 배우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좀 저희가 그쪽 사람들은 약간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선점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용어를 잘. 네, 용어 선점을 이름만 바꿔주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네,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들이야말로 그 아직도 예. 본인들이 실제로 20대 진보 대학생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20대 때 마르크스 책 읽으면서 가졌던 사상 그거를 지금 이 586 세대들이 지금 나이까지 가져와서 그거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사회 전복을 꿈꾸기까지 하는 그런 세대, 네,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저것들 있잖아요. 네. 20대 때 칼막스는 어려워서 읽지도 못했어. 그냥 저기 뭘 갖고 했냐면 했구나. 저 북한 방송 있잖아요. 그거를 녹취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요. 난수 방송이요? 아니 그냥 저 북한 중앙 방송 떠들어대는 거 있어요. 김일성이 주사이론. 그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했다, 뭐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을 이렇게 그 풀어가지고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 갖고 이념화된 거예요. 저건 칼막스 책은 어려워서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약간 그 당시에 유행이었을 것 같고요. 약간 그렇지. 트렌드처럼 예, 그 대학생들 예. 호기롭게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잘 살아졌으니까 그 전 세대 분들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민주화를 일으켜서 뭐 우리가 혁명으로 뭐 그런 그 치기 어린 시기에 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이분이 이 박구용 씨 이분이 뭐 청년들이 제대로 된 자아 충돌을 뭐 겪지 못해서 올바름에 대한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야말로 그 이후에 20대 대학생 때 시절 그대로 자아 충돌을 그 이후에 겪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닌가요? 성장 지체지. 예. 이성도 상식도 자아도 그때 머무른 상태로 지금에서 와서 청년들에게 가르치려고 들고 난 솔직히 전남대 학생들이 불쌍해. 저런 자한테 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 참네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야 된다고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안 고쳐진대. 그냥 포기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이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고. 언어 선정. 아니요. 지금 그 나이까지 됐으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머리가 굳었어요. 이제 젊은 청년들 중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관저에 와서 연설까지 한 청년이 있어요. 그 당원 나 당원이었다. 그거 증까지 갖고 와서 내가 민주당에 가서 정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될 줄 알고 문재인이 되면 될 줄 알고 해봤는데 이건 오히려 더 퇴보하고 더 부정부패가 많고 하더라. 내가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 알겠더라 하면서 이제 20대 청년이었나 30대 청년이었나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분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원 그 확인증까지 들고 왔어요. 네. 사유가 정말 없다면 그분은 거기 계속 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사유를 했고 깨졌고 내가 알고 있는 인지 부조화가 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그렇지.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극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그쵸? 되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저 헌재가 딱 결론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앞에 문영배라는 자가 있어요. 맞아요. 문영배 이름만 나오면 되게 웃기네.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분은 지금 개그맨으로 거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자는 지우면은 지워진다고 생각하는 자인가 봐. 열심히 댓글 지우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요. 그 댓글 지우는 시간도 약간 조금 의심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 그 재판 중에 지운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이런 것까지 알려야 되나 아, 싶을 정도로 창피하긴 해요. 네, 속된 말로 좀 쪽팔려요. 네네. 너무 창피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참. 지금 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서 이 네 분 창피할 정도입니다. 예. 네. 아이고 참네.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하자니 우리가 쪽팔리고. 그러니까요.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이 행범방 이거는 너무 어. 민망하죠. 얘기를 꺼내기도 민망하잖아요. 네. 원래 이런 거는 민주당 특기잖아요. 약간 성적인 뭐 이분들은 성범죄라든지 약간 민주당 특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국회가 30%가 범죄자라는 것도 저는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고 열받는 일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마약류 검사도 해야 되고 아동학대 이력도 없어야 되고 성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특히 아동 성범죄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성범죄 이력 다 확인하고 또 그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야 돼요. 네. 그거를 이제 뭐 학원을 새로 뭐 간다고 해도 또 원래 기존에 받았어도 또 다시 교육을 받고 해야 그래요? 되거든요. 이직을 할 때. 이런 일개 뭐 교사나 강사들도 이런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아동학대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검사를 하고 그렇네요. 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나라의 중대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 법을 집행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라면 청년들은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국민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인데. 과일 가게 유튜브 링크 해달래요. 과일 가게 인터넷 주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비타민 박스 좀 찾아주시고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국민변호인단 출범하거든요. 네. 이거 15만 명이 넘었어요. 네. 특히 네. 2030 네. 참여가 많다 그러죠. 맞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민변호인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그 집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으로 계속 악법 반대도 하고 뭐 이거 국민변호인단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인터넷 안에서도 그러니까 요즘에 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참여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아무래도 청년들은 빠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하는 그 비율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민변호인단이 오늘 출정식을 위해서 청계광장에 모이지만 활동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게 1230 세대가 대거 참여를 한다면 우리 기성세대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국민 홍보전 같은 거를 앞으로 전개하게 될 것 같아서 저 기대가 큽니다. 네, 맞아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봐도 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밈. 뭐 카드 뉴스도 있지만은 그 밈이 2030 청년들 그리고 10까지 우리가 주로 소비하고 있는 인터넷 문화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 밈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만든 거, 짤방 같은 거, 뭐 편집해서 만든 그림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진짜 아이디어들이 대단합니다. 다 뽑아가지고 피켓으로 만들어서 헌재 앞에다 쫙 붙여놓고 싶을 정도로 그런 밈들이 되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나오시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자주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마무리 한 말씀씩 들을게요. 이만나 대표님. 일단 저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키르기즈스탄만 봐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간 상황이어도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싸워서 결국 불러오잖아요. 이게 탄핵이 된다 한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정말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정의, 진짜 우리의 목소리,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 손으로 한번 이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수 대표님. 저도 비슷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탄핵 정국 그리고 이게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 싸워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또 부정선거라던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뤄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이 열기가 좀 사그라들고 사람들이 좀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더더욱 2030, 102030을 중심으로 인터넷 안에서 네. 계속 공론화를 시키면서 그런 문화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저희도 유튜브로 계속 생방송이든 방송이든 하고 있지만은 다른 우파 새롭게 개설되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한테도 힘을 좀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계속 멀리 퍼지니까요. 네, 여론이. 우리 허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한남동 대첩을 할 때 네. 이제 그 1230 세대들이 주로 저녁 때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일하고 나서. 네. 그러면 이제 낮에는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집회를 해왔잖아요. 네. 그 청년들이 이제 저희들이 밤은 맡을 테니까 이제 낮에 돌아가 쉬시고 내일 다시 나오시라고 막 그러는 거야. 네네네. 예, 실제로 그 굉장히 추운 날이 계속됐고 밤을 새우는 거는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아유 저희들은 밤 새워도 괜찮으니까 네. 어르신들 이제 댁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라고. 맞아요. 어르신들 좀 걱정이 많이 됐죠. 어. 네, 그 추운 날에 새벽에 밤을 새우는 게 음. 그래도 좀 젊은 우리들이 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어차피 갈 거라면은 밤에 대신 좀 거기를 좀 서주고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근데 그래도 거기 그냥 계속 그래도 계시는 어르신들도 밤 새우신 네.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저기 한남 초등학교 쪽 네. 그게 뭐 좌파들이 자꾸 그쪽으로 민노총이 뭐 담을 튀어넘니 네네. 어쩌니 하니까 네. 거기는 그래도 좀 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주로 그쪽에서 맞아요. 집회를 하고 맞아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 되고 네. 그 인권위에서도 사실 그랬잖아요. 네. 인권위에서도 누가 무슨 계획해서 간 게 아닌데 맞아요. 현장에서 모인 젊은 맞아요. 청년들이 우리는 몇 층 가고 우리는 몇 층 가고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그냥 이게 역할들이 착착착 나눠지는 게 예. 그 8년 전에 9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는 좌파들이 그랬거든요. 그게 이 전문 직업 시위꾼들이 많아가지고 그쪽은 지그들이 일상이니까 딱 모이면 야 너는 플래카드 너는 뭐 해갖고서 딱 역할 분담을 하고 타다닥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인권위 상황을 보니까 우리 자유파도 투쟁 속에서 이제 단련이 되고 이게 막 진보가 되는 것 같아 진화가. 맞아요. 저희도 좀 약간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다른 건 걔는 이제 지령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죠. 그렇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부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사투리 하나도. 서울 사람인데 부산에 그냥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차강석 대표님하고 원래 세 분 모시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 잘 조정해서 세 분과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감사합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